자, 공수 배려 애쓰십시오.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간에 우리 민족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얼빠져가지고 정신을 빠지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맹자의 유명한 구절의 고자편에도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아주 곤궁하게 하고 뼈를 뒤틀리게 하고 뭐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개인도 그렇지만은 민족도 나라도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진 민족은 그만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봐요. 우리 단일 민족이, 혈통적 단일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는 배그 민족이라고 하는, 요즘은 뭐 민족이라는 것도 다 벗어야 돼요. 국가도 벗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로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동안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모든 게 분열되고 전쟁과 서로 상극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 전쟁의 이념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20세기의 흑백 논리라고 하는 그 이념이 이 한반도 삼천리 강산에 걸쳐져 가지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됐죠. 이게 이념에 의해서 분단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도 아니에요. 타인들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동족 간에 총을 겨누고 뭔지도 모르고 총을 쏘라고 하니까 총을 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사는요,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이에요. 모든 것이 3변으로, 3변 성도로 하는 겁니다. 3차 대전, 연합군의 전쟁이 지금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도 연합군이 개입을 안 했죠. 연합군이 개입이 된 세계 전쟁이 2차 대전까지인데, 왜 한국 땅에서 벌어진 가장 희생자가 많았고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어요. 그런 이 전쟁을 일본 신문이 말이에요. 일본 신문이 한국 전쟁으로 폄하시킨 거예요. 세계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연합군이, 다국적군이 참여를 했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고, 가장 큰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한국 땅에서 3차 대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력전쟁.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이 끝나고 이제 문화시대로 들어선 거라고.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시대로 들어서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가지도 못해요. 저 임진강을 날아가는 새는 마음대로 날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그 눈물바다를 이뤘던 그런 통안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요즘 여러분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 인간의, 그동안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지식을 하나라도 더 탐구하려고 발버둥을 쳐고 골수를 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기 골수를 다 빼가지고 지식을 쌓으려고 했던 지식 권력이 하루아침에 AI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올해까지도 한파가, 입시 때 한파가 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도대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참, 식자들의 눈에서는 우리나라 이 잘못된 교육제도가 암울하게 보였었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그 제도 사학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거 입시제도 곧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념으로 인해 20세기 낡은 상극, 전쟁과 뭐 종교와 모든 걸로 인해서 분열됐던 그것이 그 이념의 핵심이 이 땅에서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곳이죠. 시종이 항상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시종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잘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은 여러분 지금 조선 500년만 보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중화인민 세계의 가장 중심 국가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저 나라도 여러분 지금 500년 역사를 가진 왕조가 없었어요. 응? 이 작은 나라가 500년, 조선만 해도, 조선이 잘 됐니 못 됐니 해도 500년 왕조를 유지했던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영원히 이렇게 분단으로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이 왜 핵을 가지고, 핵이라는 글자 보세요. 이게 우리를 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국. 예. 이게 돼지 해자가 딱 이렇게 있죠. 핵심할 때 핵자인데, 여러분, 이 돼지라는 짐승이 우리 민중이, 을들이 선천의 차등 세상에서는 우리 민중이 개돼지로 폄하됐어요. 개돼지. 가장 멸시당하고 천박하게 무시당하고 아주 이게 그야말로 조선시대도 반상의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정말 개돼지라는 짐승.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은 복록을 희구하는 모든 재래상에 뭘 올렸어요? 돼지를 올렸어요. 돼지 머리.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을 귀에다 꽂고 콧구멍에다 꽂고 말이죠. 이 돼지가, 요거는 여러분 지금 후천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돼지가 왜 이렇게 핵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이 주제가 지금 바로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라는 게 이게 해와 달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해고 이거 달입니다. 1월지도로. 여러분, 요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은 이게 날줄과 시줄,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곳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곳, 이걸 우리 옷을 짤 때도 이걸 월강단, 일강단이라고 했다니까. 월강단, 일강. 시줄, 날줄로 이게 해와 달이, 천지가 아무리 위대해도 해가 달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고 한 거예요. 해와 달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이 없으면 빈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구에 보면은 여기 동양 문명의 시조가 누구냐면은 역을 최초로 선포하신 분이에요. 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속에 보세요. 참 획기적이다. 이렇게 획기적. 한 획을 쫙 그었다는 거야. 한 획을.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이 최초로 한 획을 딱 그은 사건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한 획을 딱 그은 분이 이렇게 딱 그은 거예요. 이게 하늘이다. 이게 딱 그은 거예요.
요 획을 그으신 분이 풍씨야, 풍씨. 풍씨. 근데 바람풍씨, 풍산에 살았다, 이제, 풍산. 태호풍복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 속에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시공을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정인데, 요게 한자로는 제가 볼 때 하늘천대 우물정자예요. 천정에 여러분 집을 질 때 여러분이 지금 집이 있어야 되는 게 우주도 집이고 여러분 사는 집도 집이고 내 몸도 집이에요. 지부, 집주, 우주라는 게 집이야. 그러죠? 여기에 상량을 올릴 때 집을 딱 완성하게 되면 상량을 올리잖아요. 그 상량을 올릴 때 그때 상량을 올린 날을 기록하면서 맨 앞에다 용용자를 쓰고 맨 뒤에다가 거북구자를 쓰는데 그 용 시간의 전령사인데 여기 태호 복희 씨가 용마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발견하고서 그걸 사사염령 오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점일까 흑점 백점을 연구하다가 요 한 획을 딱 긋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구나. 이거 하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최초의 문명의 첫 출발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호 복희 씨가 이 한 획을 그을 때 근데 요거 하늘인데 땅도 하늘과 권능이 똑같다.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도 권능이 똑같아요. 여기 하늘 권괴, 괴를 그은 거예요. 권괴. 여러분 한자도 그래서 1, 2, 3까지는 이렇게 한 일자로 긋죠? 넉사자부터는 이제 모방, 네모 안에다가 8팔자를 그어 놓은 거예요. 넉사부터는 달라요. 이게 한자도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문자인 거예요. 이게 동이족, 우리의 혈통, 예, 환단고기에 보면은, 환단고기가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위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이 좀 한번, 왜 고대사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뭐 이서 논란이 많았는데, 예, 환단고기는 역사 내력이 있습니다. 예? 단군세기를 쓰신, 예? 행촌 이암 선생이 그 맥이 다 늘어가지고 해학 이기 선생까지 그냥 가볍게 볼 책이 아니에요. 그 5대 환웅 천왕의 막내 아들이 복희 씨라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복희 씨가 어쨌든 역을 획계를 했기 때문에 그 반증이 어디에 있느냐? 있는 그대로 봐야죠. 우리의 국기에 있잖아요. 이게 중국 것 같으면 중국 국기에 있어야지. 연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원이라는 게. 우리 태극기에 지금 원래 8개가 있는데 4개는 탈락하고 건곤 감리가 그대로 지금 음양 태극 안에 딱 국기 안에 있잖아요. 위대한 우주 깃발이에요. 우주. 그래서 역은 지금도 그럼 고대 역이냐? 이거 복희 씨가 그 용마에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게 하늘역이라 천전역이라고 하는 건데 복희시역이 이거 복희역이라고 해요. 생역이라고도 합니다. 복희역, 생역.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는 역이 두 번째는 땅의 역인 거예요. 땅의 역. 지존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상극 문명의 역인데 이게 뭐냐면 문왕팔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황하강에서 용마가 짊어지고 나왔다고 해서 하도라고 하는 거고 그림도자에 그림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림을 물에서 나온 그림에서 하도. 근데 이제 우임금이 발견합니다. 우임금도 우리 동이족의 혈족이라 맹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순 우는 동이족이다. 예.
그 우임금이 이제 거북이한테서 또 이 물에서 나온 그림을 발견해요. 그 우임금이 하나를 세웠는데, 9년, 황하강 9년 홍수 때 환단고기에는 단군의 아들 태자 부루가, 오산에 가서 그 우임금한테 오행 치수법을 가르쳐 주고 홍범 구주를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임금이 그 치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국토부 장관이 그 치수하다가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걸 또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치수를 실패하니까 단군께 이제 치수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풀어내자면은, 그 도산에 가서 이거 가르쳐 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때 거북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구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나? 약자로. 요게 이제 낙서라고 하는 거예요. 낙서. 요게 물 떨어질 낙자.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도서관인데, 완산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여기서 나왔어요. 도서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 인간에게 문명을 최초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걸 문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왕력. 문왕이 이제 팔계를 다시 바꿉니다. 주나라를 세웠던 문왕 팔계. 약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역이 그거예요. 주역이 문왕 팔계에서 이때부터 지구촌은 전쟁사, 삼국시대로 들어갑니다. 물질이 커는 이걸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역이다. 필요했던 거예요. 몸집이 커야 되고 물질이 커야 정신이 클 수가 있으니까. 몸이 커야 정신이 크지. 인간도. 그래서 이걸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역입니다. 역.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달력역자예요. 달력력. 응? 여기 뭡니까?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달력. 왜? 이게 시간의 전령사거든. 시간의 전령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고 살고 있죠. 시간의 비밀. 이게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존재의 비밀과 시간의 비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역법을 썼는데 이 역법은 순임금이 선기옥형을 발견해가지고 선기옥형으로 요임금 때까지도 1년을 366일로 썼어요. 근데 순임금이 365와 4분의 1로 바꿉니다. 달력을. 하루, 1년을. 이게 역법이 그때부터 이게,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또 막 8월달을 날짜 하나 더 집어넣고 막 자기 생일이라고. 그리고 2월달을 팍 줄여놓고 막. 이게 365와 4분의 1이 하루 366일에서 18시간이 모자라요. 365와 6시간 달력이라고. 이걸 막 꿰어 맞춰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무도 세상이 됐다는 것이 지금 역법의 진단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무도 천지가 됐다. 그래서 낙서 8개를 보면은 8개를 갖다가 인간사로 비유를 해 8개 괴상을 건께는 아버지고 곤께는 어머니고 건곤이 밖으로 밀려나고 막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막 막내딸하고 짝을 맺고 있고 막 뒤집어져 있어요. 이걸 삼극질이라고 하는데 오행에는 삼극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역의 변천사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이게 우리 동이족이 이렇게 역의 시원을 그대로 이게 재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3역, 세 번째 역이 충청도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일부 선생, 일부 김항 선생에 의해서 이게 동양역법의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주역만 맹신하고 있으니까. 이 제3역이 출연했다는 것 정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 용과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왔는데 사람이 짊어지고, 왜? 인존문명이라서. 인존역이라서 사람이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세 사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나의 일을 알리는 사람, 수훈 선생, 최수훈 선생이 동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의 원리를 밝힌 사람, 일부 김항 선생이 충청도 땅에서 정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수훈 선생보다 4년 늦게 태어나셨는데, 일부 선생. 동문수학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이운규 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했어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총정리해서 역으로 딱 선포한 게 전라도 땅의 강일순 선생이에요. 증선. 그 위대한 성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후천 세상의 역법을 그들이 선포하신 거라고. 동학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정신문화사에서, 한민족 정신문화사에서 또는 지구 전체의 정신문화사에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인문학적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365와 4분의 1이 아니라 요임금 때 쓰던 366일의 달력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을 바짝 뜨고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인문학 정신문명사의 우리 한국 철학이에요, 비로소.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천부경이라는 경전에서 여기서 3도로 벌어져요. 여기서 3도로 벌어진 게 선, 불, 유라고. 그 뿌리는 우리 천부경에 있어요. 80한자밖에 안 되는 경전이. 여기는 노장 사상으로 갔고, 불도는 84,000경으로 벌어졌고요. 유도는 443경으로 벌어졌잖아요.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 종교로 3도로 벌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을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시반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정확히 얘기했고, 불도에서는 미륵부처님이라고 딱 인간의 의식이 우뚝 섰습니다. 고대불은 와불인데 현세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불이에요. 앉았어. 근데 미래 부처님 뭡니까? 우뚝 섰어요. 여러분 인간 의식이 우뚝 서가지고 그 우뚝 선 미륵 부처님을 우리 한반도 이 삼천 강산에다가 최초로 세운 게 지금 금산사입니다. 금산사. 자, 오행철학의 금. 우리 성씨가 김씨가 제일 많죠? 오행에서 이게 가을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은 목이고,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지금 마이산에 가면은 그 산 이름을 마이산을 속금산이라고 붙여놨어요. 요 목을 치면 안 되니까 금국목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에서 금국목, 나무를 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시조선이라 이건 나무야. 나무. 그래서 나무를 치지 말라고 묶을 속자에다 쇠금자를 써놨어요.
다른 이명을 진 겁니다. 속금산에. 거기서 1월 5학도를 보았다고 하는데 금척을 내려받아가지고 금척을.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속금이 아니야. 이제는 모악산이 그래서 새로운 어머니, 문명을 낳는 어머니 산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금산입니다. 금산. 아니, 여러분, 오행이라는 게 목, 화, 토, 금 이렇게 가잖아요. 수, 이게 오행이잖아? 이게 해와 달과 합쳐서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오행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일, 월, 일요일,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이게 지금 여기에 음양 오행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상에 있는 문화지. 특이한 게 아니야. 그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 왜 합니까? 서방정토 가자는 거예요.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정토로 가자. 응? 그게 전라도도 온전한 전자인데 쇠금자하고 조금 음양이 솟아나왔죠. 자, 김제시도 쇠금이고 금구, 금평, 금산 다 여기 쇠금자죠. 다 성지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인간이 이거는 목은 생력은 복희역이에요. 화는 장력은 문왕역입니다. 하도역입니다. 낙서역입니다. 낙서역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이제 가을이죠. 봄, 여름, 가을. 요게 이제 성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역. 이게 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역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섰어요. 여기 나왔다니까. 새로운 달력이 나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366일짜리 달력이 나왔다니까. 우리 뭔 공부하자는 거야? 이 역법이 어떤 원리, 여러분 이 역법은 천지 변화를 따지는 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성에서 운용되고 있는, 천지를 운전하고 있는 366일짜리 달력이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지식적인 건 AI가 다 알아서 하고, 이제 진짜 인문학은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런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달력은 종이 달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심중과 손바닥에서 달력을 계산한다니까. 왜? 복잡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366일이 딱 짝이 잡아져가지고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손 안에서 달력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 공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 달력을 운용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하느냐? 선천의 물질 문명에서는 차등 세상, 부귀공명에 의해서 차등이 돼 있어요. 부자, 귀한 거, 부자, 이름 알려진 거. 이런 사람들이 차등이야.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 그런 세상은 이제 여러분 그런 갑질을 하면 할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매장돼 버립니다. 그죠? 정치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어둠 속에서 온갖 비리와 음모와 뭐 때문에? 전부 탐욕 때문에. 그리고 짐승들처럼 떼지어가지고 무리지어가지고 사당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권력을 남용하고 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끝났어요. 동학은 그래서 새가 새을자죠. 을이에요. 새야 파랑새야. 동방목에 갑 을목이 을을 말하는 거예요.
새을자잖아요. 새야, 파랑새야. 갑질이 아니야, 갑이. 이거 끝났어요, 갑은. 이제 선천. 을. 요 갑이 이렇게 기강을 세우고 을이 이렇게 수평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 열십자죠. 완성. 여러분 심중에 10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을사년. 우리 말 속에 을씨고 좋다, 을사고 좋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신봉사 눈 뜨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천하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AI만큼 알 수가 없고,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박사보다 더 똑똑한데? 네? 빨리 알아차려야죠. 그 지금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생활 문화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판소리 다섯마당이 핵심이 뭐냐면 심청전이라니까. 춘향전, 남은 다 전라도 땅의 배경이에요. 전라도 땅이 가장 버림받은 개땅, 개돼지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버려진 땅 아닙니까? 여기에 AI 센터가 들어서고 전 세계 AI 허브가 들어서고 이 땅에, 이 버려진 땅에, 이게 개벽이죠. 남원의 춘향전, 그것도 의미가 커요. 광활루라든가 이도령이라든가 성춘향이라는 게 성이 뭡니까? 사시장춘 성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씨야, 이게. 이런 비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성에 가면 곡성이 심청전인데 심청이가 팔려간 곳이 곡성이라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심청, 신봉사야. 마음의 눈을 못 뜨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합니다. 자,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어도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또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마음심자인데, 여러분 이제 현무경이 무슨 이제 현무경이 해석이 좀 풀려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후천에 우리는 유도, 불도, 선도 이것이 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도로 나온 게 현무경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천부경이 씨앗인데 원시반본해 가지고 돌아온 게 천백자 현무경이라고요. 이게 열매입니다. 천부경이 열매예요. 꽃이 피고 열매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냐? 여러분 마음을 깨치고 역법, 후천 세상을 살아가는 달력, 원리를 그 속에 담아놓고 인간다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경전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너무 난해하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뭔 말인지 좀 알아들었으니까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걸 거꾸로 써놨어요. 현무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의식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십자도 현무경에는 거꾸로 써놨다. 반사라고 한 겁니다. 내가 하늘을 쳐다봤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여기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우리 장태꽃 씨 저기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식견이 뛰어난 유자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던 제자가 찾아냅니다. 선비, 훈장 노릇하고 뛰어난 선비를 찾아가지고 모시고 와요. 그 마음심자를 써보라고 합니다. 붓으로 마음심자를 쫙 써요. 네, 이 글자의 어원을 설명해 주라고, 설명해 보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으라고 해요. 요건 낚싯바늘 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렇죠? 혹자는 낚싯바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지의 반월, 반월용이다. 이게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세요. 달을 보면은 한 달 30일이 돌아가는데, 자, 달은 초승달이라고 하는 게 3일, 음력 3일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일에 상현달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보름이 되면 보름달로 돼요. 16일이 기망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달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23일 되면 하연, 30일이 되면은 금운 달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건데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가 살아왔던 선천은 태양이 주도를 했던, 그래서 일본이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죠. 우길승천기를 썼던 거예요. 달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지와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명, 그 속에서 달이 떠야 돼. 여러분 마음이 달이야. 그래서 불교도 계속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죠. 불교는 그래서 달을 깨닫는 공부예요. 공산명월. 이거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천지반월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요게 마음의 천지반월용인데 그 위에 세 점이 찍혀 있다. 요거 하나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세 점이 선불유라고 설명해 줍니다. 너가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 선천이나 후천이나 다 성직자들은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후천은 도 닦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선천은 도를 닦고 싶어도 타고난 근기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서는 도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물질 세상이. 후천은 도를 깨친 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걸 갖다가 우리 단군 고사에는 환웅이 신시를 열었다. 신들이 사는 도시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시의 입주민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마음을 깨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신시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걸 핵심적으로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이게 유불선이라는 거예요. 요 삼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불선 삼도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도는 호흡을 통해서 장생수를 터득하는 거야. 몸이 중요하니. 선도는 도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도 호흡을 통해서 도라고 하는 도 닦는 거죠? 단전의 도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선도의 종장을 누구로 세웠느냐면은
하열 금화 종지를 쓰신 여동빈 선생을 불러다가 후천 선도에, 후천에 도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갱소년시켜라고, 이게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천 세상을 살려면은, 도를 통하고자 하면은 뭘 해야 돼? 노장 철학이 그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강 비상명 하면서, 그리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장생수를. 그 유명하게 여동빈 선생이 빗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은 백발이 흑발로 변한다. 이 빗을 사라. 자, 그래서 선도는, 그 다음에 불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음 깨닫는 거예요. 신봉사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전을 보면은 공양미 300석을 주지 스님한테 갖다 올리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 이걸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눈 뜨고 싶다. 쳐도 산탈이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봉사가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그 딸이 눈 뜨고 싶어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구하고자 하니까 딸이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유적인 거지만은,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돈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낡은 의식이에요, 이미. 올해 지금 지자체 선거하는데 난리죠? 권력? 이건 낡은 선천의식이에요. 권력자들도 이제 전부 돈 거래하고 듣고, 이번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런 것이 다 터져 나왔죠? 공천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오류, 선천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려고 해봐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작사당 짓지 마라 이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국제기구 다 탈퇴해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여러분 개인 공부도,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혼자 하는 거예요. 떼거리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공부방에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응? 제가 3년을 떠들고 있는데도 귀한 사람들만 하나씩 옵니다. 또 제 유튜브도 원래 욕심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욕심이 없어요.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했어도 어느 분이 지난번에 댓글 달았는데,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왜 이게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깝게 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모든 인연 따라. 정법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 한 사람이 귀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민족은 왜? 우리 한민족은 왜? 지금 남북한이 이념이 끝나는 이 시종, 여기서 특히 여러분 이제 간지를 공부해 보시면은, 지금 자시라고 하죠? 하루 출발을 자시로 출발하잖아요? 자시. 지금 현재 시간이 역법에서 자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12시가 되면 오시죠. 정오, 오전, 오후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선천역법이에요. 낙설역법이라고, 주역의 역법이라고. 근데 새로운 달력은 좌우명이거나 인신사회가 딱 기준을 잡습니다. 이건 이제 12지지를 공부해보면 좌우명은 하늘을 상징하고 진술충미는 땅을 상징하고 인신사회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삼재가 사방에서 12개로 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무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이 을류일입니다. 을류일. 을류일. 그래서 허령부라는 불을 딱 먼저 그려요. 허령. 저 텅 비었는데 영성이 꽉 차 있는 곳. 허령. 그 다음에 진술충미나라는 지각부라고 하는 불을 그립니다. 지각. 지혜를 깨닫는다. 여러분, 지혜를 깨닫는 게, 마음 하나 깨닫는 게 지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신사의 날은 신명부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아, 신명나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신명나게 살아야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도를, 이걸 개념적으로는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대도. 유불선이 다 통합된 무국대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통하는 거예요. 이거 관념인데 말이 오염돼서 도통. 도사, 도인. 이거 원래 성스러운 말인데 전부 오염됐어요. 물질세상에. 진정한 도인과 진정한 도통자가 없고 아주 그 현무경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병들었다. 응? 군사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임금도 아버지도 스승도 다 병들었다. 물질에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걸 의통이라고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이 와닿는 분들은 함께 공부합시다. 함께. 여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신, 성례심만 필요하다. 이 공부는 정성과 예의와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면 이걸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필요해요. 공부하는데. 내가 천지인이라는 거 알고 정성과 예의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합니다. 여기에 종교가 다 지금 오염된 게 돈 필요 없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돈 필요 없이 그냥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그냥 기쁘게 가르쳐 줘요. 하고자 하는 사람. 자, 이런 공부에 함께 길을 가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단군 신화로 치부되고 있는 단군의 기록에서 3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이라는 게 이거예요. 클 태자에다가 빗백자인데 이게 서방 백호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흰백자, 빛백자예요. 어둠 속에서 흰 빛으로 나가. 태백산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신단수 아래 신시를 열었다. 전주는 바로 신시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게 왕이 아니고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은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려면은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주 진면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주, 전주, 전부 이렇게 놀라운 인문학적인 철학을 머금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소리의 고장이라고,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12마당이 있었어요. 7마당은 사라져야 되고 5마당이 살아남았어요. 신봉사 눈을 뜨고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있는 미래 세상에 여러분이 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금왕자가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여기에 점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주인주의.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죠. 그 다음에 예의를 다해서 공부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죠. 공부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천지를 꿰뚫은 거예요. 장인공자. 거기에 힘써라. 그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꿰뚫는다. 이거 공부예요. 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신봉사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을 신눈본,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 이런 거예요. 신만의 눈으로 본다, 신눈본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 채널 이름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하루하루 공부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였습니다.